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 하는 이론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래서 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냐? 직류 발전기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전기기기의 종류에 대해서도 용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용 장소 등에 따라서 뭐 직류기, 유도기, 동기기, 변압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직류기도 그 용도나 장소 특성 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종류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 종류가 뭐 용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동기의 종류, 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나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나눠질 수도 있는데, 이번 장에서 하는 내용은 앞에서 했던 내용은 조금 갖고 오셔야 됩니다. 뭐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자속을 발생시키죠. 그 전류를 공급시키는 방법, 그 원리에 따라서 종류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 뭐 자세한 것은 교재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발전기의 종류를 나눴는데, 첫 번째 원동기에 의한 분류. 원동기가 뭐예요? 원동기는 발전기를 제가 손으로 돌리면은 손발전기겠죠. 만약에 이것을 엔진으로 한다, 그럼 엔진 발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자를 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원동기라고 봤을 때, 엔진 발전기, 전기자를 돌려주는 것이 엔진이다. 이것은 기름을 쓰는 것도 있죠. 우리 기름을 써서 뭐 가솔린, 디젤 이런 기름을 써서 돌려주는 것은 엔진 발전기를 하고요. 터빈 발전기 뭐예요? 스팀입니다. 수차 발전기나 풍력 발전기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종류가 나눠진다라고 해주시고, 원동기에 의한 분류고요. 출력에 의한 분류입니다. 출력에 의한 분류는 우리가 직류를 출력하느냐, 교류를 출력하느냐. 그래서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가 있고, 회전자에 의한 분류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앞에 했을 때 이렇게 계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전기자가 회전을 하죠. 전기자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직류 발전기는 모두 뭐다? 회전 전기자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동기기를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기기를 가면 전기자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계자 있죠. N극, S극, 계자가 회전을 해요. 이런 걸 뭐라 할까요? 뭐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뭐다? 회전 계자형입니다. 그래서 직류기에서는 회전 전기자형을 쓰고, 동기기에서는 회전 계자형을 쓰는데, 그것 돌아가는 게 무엇이냐 따라서 또 종류를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자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자 지금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자는 뭐다? 자는 자속입니다. 자속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여자라고 해요. 여자. 그러면 여자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구자석. 얘는 소용량 일부 빼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 우리 보세요. 앞에서 이렇게 계속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N극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전력 E는 K 파이 N이라고 했죠. 60A분의 피다판입니다. 그러면 이 전압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자속의 크기를 조정을 해야 돼요. 자속의 크기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구자석 같은 경우는 자속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없죠.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조절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자석 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전자석이죠. 전자석은 뭐예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교에서 숙제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못이 있습니다.
못이 있는데 못을 불에 구워요. 구워가지고 이렇게 구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기를 넣어주면은 이게 뭐예요? 전기를 넣어주면 이 못이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기를 많이 넣어주면 자석의 세기가 세고 전기를 약하게 넣어주면 자석의 세기가 작습니다. 이것을 전자석이라고 그래요. 전자석. 근데 이 전자석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N극에서 그 연구자석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서 쓴다 그랬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만들어서 쓴 전자석인데 전자석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세요. 요거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예로 많이 드는 것이 요거요. 보세요. 우리 집이 슈퍼예요. 슈퍼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게 마트가 있습니다. 요거 마트예요. 근데 제가 라면을 먹고 싶습니다.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라면이 100원을 해요. 100원. 너무 좀 비현실적인데 1000원을 합니다. 마트에 가면 900원을 해요. 900원. 그러면 내가 고민을 하겠죠. 야, 우리 집 슈퍼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라면 내가 그냥 먹어도 되죠. 근데 조금 귀찮지만은 좀 더 싸니까 마트 가서 사 먹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자존심이 있지, 맞죠? 솔직히 저희 집이 슈퍼 하면은 우리 집 라면 먹지 마트 가서 잘 안 먹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여자라고 합니다. 자여자. 내가 명색이 발전기입니다. 직류발전기요. 직류발전기에서 전기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전기 가지고 전기 공급하지 다른 전원을 다시 투입해서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타여자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개념 설명드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자석 방식에서는 자여자 방식과 타여자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여자 방식에는 직권, 분권, 복권이 있고요. 복권에는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요거. 이번 시간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회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직권, 분권, 복권, 타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용어를 적절하게 넣어서 대입해서 풀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꼼꼼하게 외우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재를 다시 갖고 와서 여자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여자 방식에 의한 분류는 자여자와 타여자와 자석식인데 자석식이 연구자석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자석 발전기는 연구자석을 계좌자석으로 사용한 것이며 특수, 소형 발전기, 특수란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맞죠? 그 다음에 타여자 발전기는 뭐냐? 타여자 발전기는 발전기의 외부에 다른 직류 전원에서 여자 전류 공급하여 계좌를 여자시키는 방식. 야, 한국말인데 좀 어렵죠, 맞죠? 이게 용어가 좀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쉬워요. 용어가 지금 생각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보세요. 타여자는 뭐냐? 이렇게 뭐요? N극, S극인데 여기에 자속, 지금 N극, S극이 아니고 이렇게 코를 감아서 여기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공급하죠. 근데 자속에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타여자는 뭐냐 보세요. 내가 여기 전기자에서 전기 만들죠. 전기자에서 전기 만들어서 전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하에 공급을 하는데 타여자는 뭐예요? 자속 공급하기 위한 계좌에 다른 별도의 전원,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배터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전기자에서 전기 만드는 건 만드는 거고 여기 자석 공급하는 건 따로 공급하는 거예요. 귀찮죠?
아유, 마트 옆에 있는 큰 마트 가서 라면 사 와야 됩니다. 귀찮아요. 자여자는 뭐냐? 야, 내가 발전기인데, 전기 만들었어. 그러면 야, 이거 만든 전기 가지고 이거 공급해주면 되죠. 공급해주면 되는 겁니다. 만든 전기로 부하에도 공급하고 계좌 자속에도 공급하는 거. 요게 더 간단하죠. 왜? 요것이 우리가 자여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타여자입니다. 다시 책 읽어볼게요. 타여자 뭐다? 발전기의 외부에 다른 직류전은 뭐라? 앞에서 말씀드린 배터리 이거를 여자 전류를 공급하여 계좌를 여자시키는 발전기가 타여자고요. 자여자 발전기는 발전기 자체에서 발생한 기전력, 여기서 발생한 기전력을 가지고 계좌에 여자시키는 방식이다. 계좌를 여자시키는 방식이다. 이것이 자여자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여자에는 교재 보시면 분권 발전기, 직권 발전기, 복권 발전기가 있고, 복권 발전기에서는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눈다고 하면은 가동 복권에는 과복권, 평복권, 부족 복권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딴 때보다 몫을 좀 더 높였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렸던 거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렇게 그렸죠. N극, S극 그리고 N극, S극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계좌 코일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매번 이렇게 그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등가 회로를 그립니다. 직류기뿐만 아니고 모든 기기에서 등가 회로를 그려서 회로를 해석합니다. 해석이요.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리느냐 보세요. 이거를 보세요. 요게 뭐예요? 전기자 아마추어죠. 전기자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면 전기자 아마추어를 이렇게 전기자 그리고 전기자에 우리가 정류좌편에 브러쉬 붙어 있죠. 그래서 브러쉬를 이렇게 그립니다. 브러쉬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전기자란 뜻이고요. 얘가 전기자의 뜻이고 전기자의 코일이 있죠. 전기자의 코일이 있는데 그 코일이 하나의 저항입니다. 저항.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기자 저항이라는 뜻에서 RA라고 RA는 뭐다? A는 전기자 아마추어의 전기자 뜻이고요. R은 저항이란 뜻입니다. 저항이란 뜻이요. 그 다음에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도 계좌 철덩어리는 필요 없고요. 계좌 권선이 있죠. 계좌 권선은 하나의 코일입니다. 코일. 따라서 계좌 코일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계좌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E는 K-N에서 기전력은 K-N에서 자속을 조정하려면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조정해야 됩니다. 전류를 세게 하면 자속이 많이 나가고요. 전류를 작게 하면 자속이 전류를 크게 하면은 자속이 많고 전류가 작으면 자속이 적어요. 그럼 이것은 뭘 통해서 조정하느냐? 계좌 저항을 통해서.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고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크죠. 그래서 저항을 통해서 전류를 조정하고 전류를 통해서 자속을 조정하고 자속을 통해서 기전력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에 특별하게 이렇게 FR이라고 하는 FR은 RF라고 보셔야 돼요. 계좌 저항, 즉 이것을 조정하는 저항이란 겁니다. 요것을 가지고 등가회로를 그려요. 그런데 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직권입니다.
분권은 뭐냐? 분권은 분로예요, 분로. 병렬입니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뭐?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이란 겁니다. 복권은 뭐냐? 복권은 계자와 전기자가 복권, 직렬도 있고 병렬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렇게 그렸던 것을 요것을 가지고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됩니다. 등가 회로를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보세요. 첫 번째 타여자예요. 타여자는 계자와 전기자가 분리되어 있죠.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를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교재에 있는 것은 간략하게 그린 겁니다. 전기자와 계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자의 자속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 뭐다? 저항, F화. 요렇게 그린 거죠. 요건 형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교재에서 지금 전기자 저항은 무시하고 요렇게 그리는 것이 타여자입니다. 타여자. 예, 요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분권입니다. 분권 어떻게? 전기자와 어떻게? 계자가 어떻게? 병렬로 연결되다는 거예요. 병렬 어떻게? 병렬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뭐? 분권. 여기에 계자 저항 FR을 그리셔도 되고요. 세 번째, 직권입니다. 직권 어떻게?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됐다는 거죠. 직렬로 연결됐다. 이것이 뭐다? 직권. 네 번째, 복권은 뭐라 그랬어요? 직렬로 하나, 병렬로 하나. 즉 복수라는 겁니다. 계자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계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어떻게? 직렬로 하나, 병렬로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분권이 밖에 있죠. 분권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외분권. 분권이 지금 직권이 안에 있고 분권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분권 복권 발전기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내분권은 뭐냐면 직권이 밖에 있고 분권이 안에 있는 것 있죠. 이것은 내분권 복권 발전기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복권 발전기는 이 외분권 복권 발전기를 얘기합니다. 예. 지금 제가 간략하게 그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이 각각의 발전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더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성곡선이 있습니다. 특성곡선. 곡선이 뭐냐?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전기 기기에서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나이에 대해서 소득 뭐 이런 식으로 나이에 대한 소득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가지고 야 이거 몇 살 때는 돈을 못 벌다가 몇 살 때는 많이 벌다가 몇 살 때는 다시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전압에 따라서 전류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뭐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특성 곡선을 가지고 이 기기의 전체적인 성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 파악에서 뭐요?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이 성능을 가진 것은 이러한 기기에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이 네 가지 정도입니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특성 곡선 4가지인데 가로축과 세로축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부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하라고 하면은 딱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류입니다. 전류 보세요. 무부하 뭐요? 부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부하가 없어요. 전류가 얼마예요? 전류가 0입니다. 즉 부하로 흐르는 전류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전부하 전류가 전체 부하예요. 전체 부하. 왜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전체 부하라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의 부하입니다. 즉 전류가 정격 상태 있죠. 가장 좋은 상태 부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부하 전류가 정격을 초과했다. 즉 딱 가장 좋은 상태가 10A. 그럼 그 10A는 전부하라 그럽니다. 근데 무리를 내서 10A 흘러야 되는데 15A 흘렀어요. 그럼 이것을 과부하라 그러는 겁니다.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100V로 했는데 100V로 줬어요. 그럼 보세요.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를 연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전류가 얼마라는 거예요? 저항이 얼마? 저항이 무한대니까 전류는 0이 되는 겁니다. 즉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이 끊긴 상태예요. 부하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류가 0인 상태, 즉 임피던스가 무한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격 부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격 부하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10ohm이에요. 10ohm짜리가 딱 좋은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10A죠. 10A입니다. 맞죠? 근데 더 연결했어요. 과하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과부하가 되죠. 그러면 아마 여기에 모든 것은 우리가 똑같은 전압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 연결합니다. 과부하, 부하를 더 연결한 겁니다. 15ohm에 10ohm을 합하면 얼마예요? 15ohm 합하면 얼마가 된다? 20 아니죠. 5죠. 병렬이니까 5입니다. 얼마? 5분의 100 하면 20A. 즉 10A가 정격 상태인데 지금 부하를 과하게 연결하니까 20A 그런 겁니다. 이것이 과부하 상태예요. 부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부하 특성 곡선과 부하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 내부 특성 곡선을 보는데 용어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제가 제일 만만한 게 분권인데 보세요. 분권은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리고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는 것이 분권입니다. 분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자에 연결된 계자 코어의 저항과 앞에서 나온 FR 있죠. FR 합쳐서 요것을 우리가 RF 계자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에도 코어이 있죠. 전기자에도 코어이 있으니까 이 코어에 의한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아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 발전기의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세요. 우리가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이는 60A분의 피자판이라는 거 있죠. 피자판. 요것은 어디에서 전압이냐면 여기에서 나온 전압입니다. 유기기전력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단자 전압입니다. 요거 단자라 그래요. 단자. 한 쌍을 단자라고 합니다. V를 단자 전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니까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 전기 만들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IA라고 해요. IA. 무슨 뜻일까요? I는 전류, A는 전기다. 그래서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죠. 즉 IA라는 것은 이렇게 전기자 반자광 발생기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 있죠. 이 전류가 IA가 되는 겁니다. IA.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요거. 여기 뭐요? 발전
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구동시키면 전압이 나오는데 전압을 만들어서 여기에 부하의 전원을 공급하는 겁니다. 부하의 전압 공급하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고 I를 뭐라고 한다? 부하에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부하전류라고 하는 거죠. 부하전류. 발전기에서 전기 기전력 E를 만들어서 그 E에 의해서 IA가 나가서 그 IA가 부하전류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여자에서는 계자로도 흐르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IF라고 합니다. IF 뭐요? F는 계자를 의미합니다. 계자에 흐르는 전류, 계자전류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E는 유기기전력이라는 거죠. 유기기전력. 앞에서 했던 60A분의 피자판. 60A분의 피자판 그거고요. 그 다음에 V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하에 도달하는 전압. 그래서 부하에 도달하는 전압인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서 단자전압이라고 합니다. 단자전압. 그 다음에 전류를 한번 볼게요. 전류. I는 부하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부하전류라 그러고요. IA는 부하전류는 아무런 약어가 안 붙습니다. IA는 A가 붙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 IF는 계자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자전류. 그럼 저항 한번 볼게요. 저항. R는 뭐예요? R는 전기자의 저항. 전기자 내부 저항. 그 다음에 RF는 계자에 있는 저항을 모두 합한 값입니다. 그래서 RF는 계자 저항이에요. 요것들을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용어 사음이라 그랬죠. 전기기기는요. 앞에서 했던 F는 계자다, A는 전기자다 이런 것들과 위치에 따라서 요 용어들을 숙지하셔야 공부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요렇게 용어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 나서 지금 특성곡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성곡선 한번 보는데 먼저 무부하 특성곡선입니다. 무부하 특성곡선은 보세요. 제가 분권을 가지고 만만한 게 분권이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분권입니다. 그래서 분권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세요. 특성곡선 전압과 전류의 관계입니다. 보세요. 얘가 유기기전력이고요. 얘가 단자전압 V입니다. 얘가 부하전류고요. 얘가 계자전류입니다. 여기서 일단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만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전류가 이렇게 계자에 자속 공급하기 위한 목적 IF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부하, 원래 목적 부하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I로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IA는 I 플러스 IF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요. 여기 IA라고 했을 때 전기자 전류는 발전기에서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니까요. I 플러스 IF가 IA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첫 번째 무부하 특성곡선은 뭐냐? 무부하입니다. 무부하일 때 무부하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류가 0이에요. 이 전류가 0입니다. 이 전류가 0이에요. 그러면 이 전류가 0이라고 해서 이 전류가 0은 아니죠. 무부하는 것은 부하로 흐르는 전류가 0이란 거예요. 그럼 얘가 0이니까 IF 얘가 0이랑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얼마? 계자전류와 뭐다? 유기기전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무부하 특성곡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부하할 때는 전류가 없다. 전류가 거의 없다. 전류가 거의 없으면 전압 강화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압 강화는 R 곱하기 전류인데 무부하에서는 이 전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전압 강화도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전압에서 이 전압을 뺀 것이 이 전압인데 뺄 게 없는 거예요. 뺄 게 없기 때문에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무부하 특성 곡선은 IF와 E와의 관계인데 이때 E는 V와 같다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관계. 두 번째 부하 특성 곡선입니다. 부하 특성 곡선은 뭐냐? 무부하 특성 곡선은 얘하고 얘입니다. 부하 특성 곡선은 부하가 있죠. 그럼 뭐다? 무부하 특성 곡선은 얘하고 얘예요. 얘하고 얘. 그럼 부하 특성 곡선은 뭐냐? 얘하고 뭐다? 얘입니다. 얘. 뭐? IF와 V와의 관계,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를 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외부 특성 곡선은 여기에서 외부에 있는 거 뭐예요? 외부에 있는 거 뭐다? 가장 외부에 있는 요거 있죠. I와 V,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그래서 I와 V와의 관계가 외부 특성 곡선이고, 내부 특성 곡선은 뭐냐? 내부 특성 곡선은 뭐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데 요거 내부는 요거라고 보시면 내부. 그래서 I와 E와의 관계입니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요렇게. 요것을 우리가 지금 외우셔야 돼요. 요것은 왜냐면 앞으로 하면서 직류기뿐만 아니고 동기기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외부 특성 곡선, 무부하 특성 곡선 막 던져요. 근데 무부하 특성 곡선은 계좌 전류와 유기 기전력의 관계구나. 부하 특성 곡선은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번 시간에 지금 한 것이 가장 좀 우리가 발전기의 기본 종류와 기본 특성 곡선의 정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용어를 사용해서 많이 나오는 부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좀 복습을 좀 하고 나서 완벽하게 조금 정리가 되셨을 때 다음 페이지, 다음 강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다산 에듀